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 인생낙서 권민정입니다.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혹은 자부심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인생낙서의 초대 손님 역시 대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연인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을 지내시고 현재 달서경제문화연구소 대표로 계신 안국중 대표님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대구시 경제통상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역임하고 최근에 이제 성서에서 새로운 출발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 융합 시대를 열어가면서 대구가 새로운 도시로 도약하는데 새로운 꿈과 희망을 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또 전해 들었어요. 예, 좀 바쁩니다. 예. 근데 또 공직 생활 마무리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쁘신 건가요? 지금 제가 공직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예.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했는데 공직 생활할 때도 물론 바빴지만은 인생의 제 2막을 새로운 방향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적응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예. 또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색다르기 때문에 예. 준비 과정이 아무래도 고됩니다. 예. 몸살 같은 거 좀 나지 않으셨어요? 최근 뭐 감기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버틸만 합니다. 예, 예. 오히려 좀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에너지랄까요? 그런 게 좀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좀 많이 다니시나 봐요. 예. 예. 아무튼 이제 새로운 일이 남이 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제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력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예. 검정고시 출신이십니다. 예. 왜 검정고시를 보게 된 건가요? 저희 고향이 경산 와촌면입니다. 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불도 안 들어가고 이런 대중교통도 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예. 저희 그 마을 전체가 아니면 고을 전체가 좀 가난한 고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 학교 진학률이 한 20-30%밖에 안 되는 예. 그런 고향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네. 자녀들 키운 관계로 사실은 가정 형편이 어려서 이렇게 특이한 경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우리 고향에서는 당연한 경력이라고 여기고 왔습니다. 예, 검정고시부터 행정고시까지 남다른 좀 공부 비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 비법은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 걸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못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악바리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고뇌와 노력이 뒷받침됐고 그래 한 개 성취하게 되면은 성취 기쁨으로 다음 단계에 또 도전하게 되고 네. 그걸 또 성취하게 되고 계속 그런 게 일관성 있게 유지되면서 내 자신의 정신적인 무장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뭐 대학 입시를 보면서 많이 떨어지고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가지고 달릴 수 있었던 게 나는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이렇게 네, 내 네. 자신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또 잘하는 게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선거에 아주 남다른 열정과 좀 파이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육생 시절, 그러니까 연수원에 계실 때죠. 또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그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장에 도전을 하셔서 많은 득표를 받으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회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성간대가 한 그때 한 23명이 합격했어요. 그때 괜히 그 회장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예.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의 마지막 부분이고, 네. 물론 학창 시절은 아니지만은 배우는 과정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하고 싶어서 거기에 나섰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했고.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이제 분임이 있고, 뭐 갑반, 을반이 있고 등등 네. 있는데 거기서 분임장 맡고, 을반이 반장 맡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 학생장에 도전했습니다. 네. 근데 전체 이제 우리 성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 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뭐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대 친구들은 뒤로 물려놓고 네. 단독으로 내가 활동하겠다고 선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네. 그게 아무도 상당히 주의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 그게 중요했을까요? 이제 내가 성대 우리 그 동기들을 맡고 있으면은 23표밖에 못 얻는데 예. 이거를 버리고 예. 가기 때문에 나머지 다들이 친구가 될 수 있고 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 당시에도 좀 제가 공약 자체를 좀 특이하게 냈습니다. 어떤 공약을 하셨나요? 이제 공부에 지친 우리 동기생을 위해 가지고 뭐 여행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해외 연수까지. 예, 우리가 우리 고시생 중에 최초로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공약을 예, 지키셨나요? 그런 가능한 공약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예. 저도 공약을 내세웠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후보들은 뭐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또 의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약을 냈는데 네. 저는 우리 동기들이 결코 공부하는 거 싫어할 거다 생각하고 네. 좀 즐거운 쪽으로 예. 좀 공약을 내셨는데 이제 그보다도 제가 말하는 표정이나 진지함이 봤을 때 저 후보한테 맡겨놓으면은 분명히 자기들을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하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다들 고시 나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을 안 맡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하고 진지하게 네. 대했던 게 총 5명이 이렇게 후보 나왔는데 제가 한 52% 됐으니까 좀 얻었다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공약을 세우셨다는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지내고 나서 보니까. 예. 서울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 대구 경북에 대한 그 남다른 프라이드가 있으셨다면서요. 예, 근데 제 예. 경험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투리를 고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투리 많이 씁니까? 아니 뭐 여느 뭐 대구 경북 분들만큼 쓰시긴 하는데 서울 네. 생활을 하시면서도 계속 예. 이렇게 이런 말투를 예. 쓰셨었죠. 예, 예, 예. 제가 미리 짐작할 수 예.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구 경북에 대한 남다른 프라이드가 있으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나이대가 이제 고3 때 나이 때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갔습니다. 서울 올라갔는데 78년도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가 서울에 지하철 1호선이 만들어지는 네. 그 시기입니다. 그 시절에는 대구 경북 사나이들이 최고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방역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네. 대구 경북 초석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대구 섬유 산업이 아주 살아 있고, 네, 네. 그리고 각 분야에 정치, 경제, 문화, 학계 대부분의 그 주요한 자리에 대구 경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네. 그런 바탕에서 또 대구 경북 사람들이 안 멋있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그 뭐 이런 학생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만나 보면은 경상도 사투리를 꼭 사람들이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그러고 예. 또 이렇게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미팅하게 되면 사투리 쓰면은 많이 까르르 웃기도 하고. 서울 여학생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경상도 피가 흐르고 좋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서울 가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서울에서도 사투리를 버리지 못하고 네, 네. 경상도 남조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아왔죠. 예. 네. 근데 좀 깊이 알면 서울 여자들은 경상도 남자를 좀 마초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아주 그래도 좀 잘 어필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경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또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에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전에도 중요하지만 근대 역사를 하는 게 대단히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전에도 물론 경상감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영남 지역을 전체를 통괄 했던 그런 관청이 있었다시피 그 위에도 근대 문화가 상당히 많은 빛을 발휘했습니다. 그래 근대 인물 중에 뭐 아시다시피 이상하라든지 현진국이라든지 이인선 화백이라든지 이런 좋은 소설가, 문학가 또 음악 또 박태준 음악가 그리고 미술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침체되면서 다 덮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관심을 가진 것은 대구 사람의 진문을 보기 위해서는 근대를 봐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근대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첫 사업 자체가 이상화 시인 고택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예산도 확보되고 민간 차원에서 고택 복원의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택 복원을 시작하면서 내가 중요한 어른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윤장근 죽순문학회 회장님이시라고. 예. 그분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분이 이상화 시인하고 동시대지만은 한참 이렇게 연령적으로 낮고 이상화 시인한테 많은 걸 배우신 어른이십니다. 어른이신데 그분이 나를 데리고 구미의 구상문학을 가면서 오른손을 내 왼손에 손을 얹고 대구의 문학의 뒷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화 선생님이 막걸리를 마치고 새벽에 막 분노를 하듯이 글을 쓴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쓰러져 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흥얼거린 적도 있고 또 대구의 문학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태어났는 시들 소설들을 이야기를 대구의 문단사의 뒷이야기를 저한테 다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의 손을 잡고 구상문학을 돌아올 때 대구의 정신의 상당 부분이 문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상화 고택 보호를 하면서 문학 쪽에 처음으로 제가 많은 또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의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을 문학부터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고택 복원 쪽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고택을 복원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해걸음이 질 무렵에 그 고택 옆 골목을 보니까 그 골목 자체가 대단히 지저분하고 뭐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하는 그런 허물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게 이게 길이 아니구나. 그럼 길이 아니면 뭐냐? 나의 옛날에 놀이터였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놀이터에서 우리 어릴 때는 뭐 들판 아니면 골목길에서 놀았기 때문에 구슬치기 하고 또 술래잡기 하고 누나들은 오자미 던지기 하고 하던 그 놀이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놀이터를 복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를 복원하는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윤숙년 청장님이 문화청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인 윤숙년 청장님이 중구청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하고 사업을 점차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저희들 한 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실은 중구청에서 대부분 해왔고 대구의 지금 대표 문화 상품인 근대 골목 투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군요. 네, 앞으로 저는 그래 근대 골목이 아니고 나의 놀이터에 대한 생각했습니다.
네, 경제와 문화를 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특이하게도 경제 분야에 쭉 근무를 하다가 또 문화과장을 하다가 네. 또 경제국장을 하다가 또 문화국장 하면서 중간에 물론 복지정책관을 좀 했지만은 경제 문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분야에 사실은 하나로 만드는 융합하는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아무튼 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뭐 전국의 경제 문화를 실제로 달아보고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이걸 성공으로 거두는 애는 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쪽에서 그 치맥 축제를 그 민간하고 같이 기획했습니다. 네. 그리고 치맥 축제를 시행하기도 했고 그 치맥 축제 3회가 되는데 사실 치맥 축제가 축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영역입니까? 글쎄요, 분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같이 예.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체로 축제들은 문화 축제를 지향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축제면서도 문화 축제보다는 비즈니스 축제로 가는 축제거든요. 예. 이거를 문체국장 때 시행했는 게 아니고 경제국장 때 이게 그 경제 분야에서 이게 만들어졌던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 도시를 홍보하고 그 도시를 알리느냐. 1차적으로 그런 목적이 있지만 2차적으로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느냐. 네네. 그 관광객들이 얼마나 대구를 좋아하게 되고 대구에서 머물 가느냐. 네. 이게 경제적 영역이 아닙니까? 서부시장이 한 40년 된 아주 오랜 시장입니다. 네. 그 서부시장이 다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허물어지고 간판도 떨어지고 그 상인들을 떠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치맥 축제를 하면서 제가 서부시장을 공적인 돈을 들이지 않고 이거를 서부시장을 전통에서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부시장 상인들하고 이제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네. 엄청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시고 네. 소유자들이 다른 데 가시고 어른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점포를 한 50개 정도를 임대해 주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어요. 네. 그래 그 임대해 주는 거를 대구시가 임대하는 게 아니고 치킨 프랜차이즈 대체로 본사들이 좀 임차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가 치킨을 비롯한 음식 타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생각할 때는 저기를 치맥 축제는 한 5일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5일간의 축제도 중요하지만은 타지에서 특히 외지에서 대구가 치맥 도시라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5일 그때 안 오면 치맥을 못 느끼니까 그만 이런 조언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항상 치맥을 즐기도록 그걸 만들어 상시적으로. 예. 만드는데 뭐 대구시도 중앙정부와 함께 주차장이나 이런 도로 같은 거 만들었지만은 기본적인 투자는 민간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그거 상당히 활성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건축물, 옛날 경제적인 영역을 문화적 영역으로 또 문화적 영역을 경제적 영역으로 이렇게 같이 좋은 말로 융합, 조금 우리말로 섞어가지고 네. 하게 되면은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고 새로운 에너지 속에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좀 재료들을 잘 섞어서 맛있는 비빔밥이 좀 많이 나왔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직접 만드신 그 달서경제문화연구소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만드신 거겠군요. 예. 예.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산업단지를 많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재생사업을 있는데 그게 상공단은 이미 시작했고 수대공단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하는 게 성서 1, 2차 산업단지입니다. 성서 1, 2차 산업단지가 처음에 조성될 때는 이게 주거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주거지하고 같이 올려져 살아가야 되고 또 한편에는 오래된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 뭐 공해라든지 또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많이 내는 그런 전통 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거와 이렇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에 있을 때부터 성서 특히 1차 산업단지는 도시형 창조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창조 산업이 뭐냐? 그때 문화 콘텐츠 사업, 게임, 애니메이션, 뷰티, 식품 가공, 디자인, 네. 일부 IT 산업,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것들이 도시형 창조 산업인데 도시형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 속에 주거와 문화와 같이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창조 산업은 아이디어를 쓰는 사업인데 그런 산업들이 도심 속의 산업단지에 적합하지 않느냐를 보고 네. 특히 이게 도시형 창조 산업들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젊은 그 이런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 문화가 없는 곳에 가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런 산업도 입지에 성공을 하는데 제가 보는 성서가 가장 거기에 대학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네. 그런 도시형 창조 산업과 젊은 문화를 같이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젊은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생활과 주거가 문화가 같이 혼지된 상황에서 생산이라 하는 게 드러나지 않고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생산하면서 문화적인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달서 경제문화연구소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그림들 좀 잘 완성을 하셔서 네. 앞으로 좀 변화된 대구의 모습에 좀 일조를 하시기를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자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인생 낙서에 말씀 남기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송을 쭉 진행하면서 제가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그리고 성인이 돼서 네. 이야기를 쭉 엮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한 부분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제가 시작한 인생이 어려움 있고 많은 이런 어떤 질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살았던 방향대로 대구시와 국가회의에서 초지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의 경제 문화 영역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인생 낙서 달서경제문화연구소의 안국중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